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윤지야, 너 지금 어디야?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이제 퇴근하려고. 근데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이겠어. 네 오빠 때문에 그렇지.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사실 학벌이나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교양있는 우리 엄마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둘이 좋다고 하잖아. 그럼 좋게 좋게 허락해줘. 어머, 얘 좀 봐.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니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엄마도 니들이랑 똑같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뒷바라지 했어. 그것뿐인 줄 알아? 네 오빠 군대 가 있는 동안 그 먼 곳까지 면회 다니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기나 해. 그리고 너 의대 준비할 때 너만 고생한 줄 알아? 엄마도 한숨도 못 잤어.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나 해? 알지, 알아. 아주 잘 알아. 그래서 오빠랑 나도 엄마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잖아. 근데 엄마가 우리 사랑하는 건 잘 알지만 오빠랑 나는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해. 그러니까 그냥 오빠 선택에 맡겨야 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몰라. 다 필요 없어. 너 지금 땡땡마트 앞에 그 카페로 나와. 엄마도 바로 출발할 테니까.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남매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집안이 매우 부유한 편이었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받았으니까요. 특히나 우리 엄마는 극성 중에 극성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오빠와 저는 엄마를 따라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엄마는 오빠와 저를 엄마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우리 오빠는 미국 명문대 유학을 다녀온 뒤 현재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 남매는 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오빠가 조금씩 변해갔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엄마와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까지 했어요. 오빠 여친은 땡땡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의 필라테스 강사라고 했어요. 뭐? 필라테스가 어쩌고 어째? 거기다 체육학과? 기훈아, 지금 엄마가 잘못 들은 거지? 엄마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는 듯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아니, 맞아. 필라테스 강사야. 근데 그쪽에서 엄청 유명해서 사람들이 등록하려고 줄을 서고 있어. 성격도 아주 좋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엄마의 반응을 상관조차 하지 않은 채 오빠가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얘가 아주 미쳤구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절대 안 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 니들 결혼 상대자는 내가 직접 고를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싫어. 난 무조건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나도 이번에는 양보 못해. 우리 지금껏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원하던 명문대 들어가서 윤주는 의사가 됐고 난 아빠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 난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좋았어. 근데 엄마가 못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결혼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할 거야.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아? 그건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평생을 엄마에게 말대꾸 한번 하지 않던 오빠가 작정을 한 듯 했어요. 기훈아, 너 요즘 왜 그래?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결혼 한번 잘못하면 평생 후회한단 말이야. 거기다 체육학과 출신이 우리랑 대화가 되겠니? 걔도 답답해서 얼마 못 버틸 거야. 결혼은 니들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왜?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럼 엄마가 이번에 차나 한 대 바꿔줄까? 엄마, 난 무조건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빠의 입장은 단호했고 그 뒤 엄마는 뒷목을 잡은 채 알아 누우셨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빠는 엄마에게 더욱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빠의 사춘기가 뒤늦게 온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오빠와 엄마가 말다툼을 하다가 엄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놀란 아빠가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엄마는 병원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오빠, 어쩌려고 그래? 진짜 결혼할 생각이야? 네가 사랑을 잘 모르나 본데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그게 바로 사랑이다. 난 반드시 초이랑 결혼할 거야. 오빠가 완강하게 말했어요. 그 뒤 엄마와 오빠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아빠와 저는 집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작전을 바꾸기로 한 것인지 제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엄마가 다짜고짜 땡땡마트 앞 카페로 오라고 했고 저는 감히 거역하지 못한 채 그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엄마가 말하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여긴 왜 온 거야? 나 진짜 지금 피곤해. 좀 쉬고 싶은데? 카페 의자에 앉자마자 제가 투덜거렸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난 그 체육학과 나온 여자랑은 우리 기훈이와 절대 결혼 못 시킨다. 내가 오늘 아주 단판을 지을 거야. 뭘 어쩌려고? 제가 걱정스레 엄마를 바라봤어요. 내가 요 며칠 알아봤거든? 근데 그 필라테스인가 뭔가는 학원이 저기 저거라고 하더구나. 엄마가 손가락으로 반대편 건물에 있는 그 학원을 가리켰어요. 뭐? 오빠 여친이 한다는 학원이 저기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알려준 거야? 네 오빠가 참 더 알려줬겠다. 내가 네 오빠 휴대폰 몰래 봤지. 거기서 전화번호 알아냈어. 그래서 내가 네 오빠 몰래 전화해서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뭐? 오빠 몰래? 엄마 진짜 어쩌라고 그래. 오빠 알면 난리 날 텐데. 엄마 이 정도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뭐? 선을 넘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땐 줄 알아? 이런 건 초장에 아주 끝장을 봐야 한다니까. 순간 엄마가 눈까지 부릅뜬 채 저를 노려봤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홀로 중얼거리면서 문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키가 엄청 큰 여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마치 우리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이 우리가 있는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여자의 키가 많이 커 보였는데 적어도 170은 훨씬 넘어 보였어요. 거기다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뽀얀 피부에 찰랑찰랑한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은 마른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와 할 정도로 정말 예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초희입니다. 혹시 기훈씨 어머님 되시나요? 맞아요. 내가 기훈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어요. 오빠 여친은 모든 것에 아주 거침이 없었는데요. 한마디로 기가 어마어마하게 세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엄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산 같아 보였습니다. 와, 우리 엄마 큰일 났네. 라는 말이 제 입에서 새어나왔거든요. 우리 기훈이한테는 비밀로 한 거 맞겠죠? 그럼요. 약속한 건 지켜야죠. 그런데 저를 왜 보자고 하셨어요?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훈이 몰래 아가씨를 만나자고 한 거면 딱 눈치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만 해서 그런지 역시 눈치가 없네. 초장부터 귀를 꺾을 심산이었던지 엄마가 오빠 여친을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죄송한데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운동 얘기는 왜 하시는 건가요? 제가 기훈 씨한테 듣기로 어머님께서 명문대를 졸업하신 아주 똑똑하고 기품 있는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지금 하시는 행동은 예의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래서 사람은 수준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아가씨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기훈이랑 헤어져요. 우리 기훈이랑 아가씨가 서로 안 맞는 건 잘 알고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기훈 씨는 너무 잘 맞는걸요? 성격부터 취미까지 다 잘 맞아요. 그리고 기훈 씨가 저 좋다고 따라다녔던 건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사실 기훈 씨가 저 엄청 따라다녔거든요. 역시나 오빠 여친은 대단했는데 엄마의 말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기훈이가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얼굴만 예쁘면 뭐해? 머리에 든 게 많아야지. 어쨌든 우리 집안하고 아가씨 집안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더 정들기 전에 우리 기훈이랑 헤어져요. 이상하네요. 기훈 씨는 저랑 꼭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당사자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전 기훈 씨가 저 따라다닐 때 이미 이것저것 다 말했어요.
제가 원래 뭔가를 감춰두고 그러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기훈 씨가 저 좋다고 매달렸어요. 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다 감당할 수 있다니. 기훈 씨가 아직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오빠 여친이 조용히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엄마와 제가 그런 오빠 여친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기훈 씨보다 나이가 8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상입니다. 연상이요? 그것도 8살이나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끼어들고 말았어요. 워낙 동안이라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제가 8살이 많습니다. 근데 다들 제 나이로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동안이거든요. 근데 사실입니다. 오빠 여친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더니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세상에나,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나이가 8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이 난리를 쳐? 근데 제가 워낙 동안이어서 다들 한참 어리게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훈 씨도 많이 놀랐지만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나이가 40살이 넘었다는 건가? 그럼요. 42입니다. 오빠 여친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뭐? 42살? 엄마 입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해져 있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밀쳐버리고는 다시 오빠 여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거죠? 그 정도 얼굴이면 남자들이 줄줄 따랐을 것 같은데? 간신히 말을 마친 엄마가 앞에 놓여있던 물컵을 들었는데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 그럼 그것도 모르셨겠네요. 하긴 기훈 씨가 그건 그냥 비밀로 하고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뭔가 속이고 그러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오빠 여친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뭐야, 그럼 뭐가 더 있단 말이야? 그게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한 1년쯤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궁합을 좀 봤었는데 그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자 인생 망칠상이라고. 그치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믿겠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별 상관하지도 않고 결혼했는데 그 점쟁이 말이 맞았던 것인지 정말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안 하고 혼자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기훈 씨가 제 앞에 짠하고 나타난 겁니다. 마치 백마탄 왕자님 같이요. 그리고선 제 나이가 많은 것도 괜찮다. 한 번 결혼했던 것도 괜찮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도 기훈 씨한테 반할 수밖에요. 비록 제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기훈 씨랑 함께라면 두 번째 결혼은 행복할 것 같아요. 오빠 여친의 입에서는 우리 엄마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말들이 터져나왔어요. 뭐? 두 번째 결혼이 어쩌고 어째? 엄마의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기훈 씨는 그냥 가족들 속이고 결혼하자고 했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족이 될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빠 여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거든요. 저기 주희 씨라고 했나? 아니요, 박초희입니다. 그래, 초희 씨. 초희 씨가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초희 씨 정직한 사람이라며. 근데 우리 기훈이 짝으로 초희 씨는 진짜 아니잖아. 이건 100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아니,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건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면 말해.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우리 기훈이한테서 그만 떨어져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초희 씨도 나중에 자식 낳고 키워봐.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야. 창백해질 대로 창백해진 엄마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물론 어머님 심정 이해는 됩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기훈 씨가 허구한 날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만난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기훈 씨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기훈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받아만 주시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간 한이 있어도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켜.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카랑카랑한 엄마의 목소리가 카페를 가득 메웠어요. 어머님께서 허락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연 기훈 씨가 누굴 선택할까요? 너 지금 우리 아들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마음을 돌려주세요. 기훈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하고 오빠 여친이 엄마를 향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앞에 있던 음료수 잔을 들더니 오빠 여친 얼굴에 끼얹어 버렸어요. 맙소사! 엄마! 진정 좀 해!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니들 결혼 막을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뭐? 사랑?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들이 말하는 그 사랑 기껏해야 석 달 가면 많이 가는 거야. 내가 웬만해야 이해를 하지. 윤지야, 가자.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카페를 나온 엄마가 잠시 휘청거리셨어요. 엄마, 괜찮은 거야? 병원 갈까? 아니야, 집으로 가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보니 우리 기훈이가 저 불려시한테 잘못 걸려들었어. 너도 아까 쟤 말하는 거 봤지? 아무리 봐도 보통이 아니야. 빨리 집에 가서 아빠랑 상의해봐야겠다. 근데 오늘 엄마가 이런 거 오빠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어떡해? 아까 주스까지 끼얹었잖아.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엄마가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그 뒤 우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오빠 여친을 만나고 온 것을 알게 된 오빠가 집안을 뒤집어 놨거든요. 엄마, 이렇게 교양 없는 사람이었어? 명문대를 졸업하면 뭐해? 하는 행동은 아주 싸구려 같은데. 뭐? 싸구려?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웬만해야 이해를 해주지. 나이도 8살이나 많지. 거기다 그 여자는 2번째 결혼이라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 너도 자식 낳고 키워봐. 지금 엄마 심정이 어떤 줄 알아? 넌 그 여자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니? 그럼 엄마는? 이 엄마가 충격받은 건 어떻게 할 거냐고. 기훈아,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앞으로 네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엄마가 다 허락할게. 학벌이나 집안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바로 허락할게. 근데 그 여자는 진짜 안 돼. 그냥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자. 엄마가 이제 선부라는 말도 안 할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마. 다 필요 없어. 난 초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더 이상 강요하지 마. 사랑 그거 콩깍지 벗겨지면 끝이야. 얼마 가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너 초이인가 걔 사주가 남자 인생 망칠상이라고 하던데 네가 그 전 남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딨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가 오빠를 붙들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건 다 미신이라고.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초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책하고 산 줄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오빠가 순식간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기훈아! 기훈아! 그런 오빠를 엄마가 부르며 뒤쫓아갔지만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아니, 이게 뭔 난리야 그래? 당신 괜찮아? 아빠가 엄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뒤 오빠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반복했고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오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집 나간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그때 그 말 진짜지? 그때 엄마가 앞으로 초이 같은 여자만 아니면 다 괜찮다고 했던 말. 그럼 나 지금 집에 들어갈까 하는데. 당연하지. 엄만 이제 학벌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 안 할 거야. 그냥 평범한 여자만 데리고 와. 그러면 바로 허락할 테니까. 대신 여자가 한번 결혼을 했다거나 나이가 엄청 많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다 괜찮아. 그 뒤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빠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 가족이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그 초이라는 여자와 정말로 헤어진 것인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초이라는 여자와 헤어진 지 한 5달이 지났을까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오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너 설마 그 초이 인간 그 여자 아직도 만나고 있었던 거야? 엄마의 얼굴은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니야, 초이랑은 헤어졌다고 했잖아. 사실 나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친구하고 다시 연락이 됐어. 미국 가서 대학 2학년 때부터 사귀었으니까 서로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야. 뭐? 미국 대학에서 만났어? 그럼 같은 학교라는 말이야? 응, 레이첼은 미술을 전공했어. 그래? 혹시 결혼했다 이혼하고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때 이후로 엄마의 관심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듯 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잠깐만, 근데 이름이 왜 레이첼이야? 혹시 미국 사람이야? 왜? 미국 사람이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 초이 같은 사람만 아니면 다 괜찮다고. 물론이지. 근데 미국 사람이면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럴까봐 그렇지. 엄마의 표정은 썩 내키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기 그게 말이야. 다들 레이첼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특히 엄마 말이야. 말하던 오빠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그때쯤 엄마는 울기 직전이었는데요. 뭐야? 이번에는 또 뭐야? 혹시 나이가 50살이 넘거나 그런 거니? 난 네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미치겠다. 윤주야, 그 뭐냐 우황청심원 하나 가지고 와봐. 엄마, 우황청심원도 먹어? 엄마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하도 놀라서 요즘은 가끔 먹는다. 우선 나 우황청심원 하나만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우황청심환을 엄마에게 건넸어요. 자, 이제 됐다. 이번에는 또 뭐야? 저기 그게 말이야. 레이첼은 미국 사람이 맞긴 한데 근데 이게 말이지. 오빠가 다시 한번 말을 멈췄어요. 뭔데? 근데 또 뭐가 있단 말이야? 그게 말이야. 미국인은 미국인인데 한국계 미국인이야. 뭐? 한국계 미국인?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말이네?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지. 엄연히 따지면 미국 사람이지. 단지 한국에서 태어난 것뿐이지 미국 사람은 맞아. 아니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 거지 왜 미국인이야? 그게 말이야. 한국에서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고아원에 맡겨졌었대. 그리고 그 뒤 미국으로 입양된 거야.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아주 바르게 잘 컸고 나도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이 많이 서툴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어. 뭐? 고아원? 입양? 그럼 친부모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네? 그렇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오빠가 다시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괜찮네. 나이도 그렇고 결혼도 처음이고 거기다 명문대 출신이고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신부감이네. 그때 그 초이인가 그 여자보다 아주 100배 1000배는 훌륭하네. 난 그냥 다 찬성이야. 그 정도면 난 아주 만족해. 안 그래 엄마? 제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래, 오리지널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럼 말은 웬만큼 통할 테니까. 근데 언제쯤 얼굴 볼 수 있는 거야? 미국에 있어서 얼굴 보기 힘들겠네. 사실 오빠의 전 여친을 보고 난 뒤였기에 고아였다느니 하는 것들은 그냥 아무 문제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그지?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신부감이야. 그리고 레이첼이 일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 레이첼 미술 전공했다며?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엄만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미술도 전공이 여러 가지잖아. 그래픽 디자인 하는데 레이첼 실력 아주 알아줘. 그럼 지금 한국에 있단 말이야? 시간 날 때 한번 데리고 와봐. 진짜?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오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난 엄마가 레이첼이 입양하라고 반대할까봐 걱정했었거든. 오빠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 엄만 그 초이인가 초장인가 하는 그 여자만 아니면 다 괜찮아. 그리고 입양된 게 레이첼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잘 자란 게 훌륭한 거지. 우리 엄마가 큰일 한번 겪더니 가치관까지 바뀌었네.
사실 예전 같았으면 펄쩍펄쩍 뛰었을 텐데 그 초이 씨가 아주 큰일 했네. 우리 엄마를 이렇게 변화시키다니. 제가 놀랍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니 근데 얘가 왜 이래? 엄마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암튼 시간 날 때 한번 데리고 와봐. 쑥스러운 듯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오빠가 저를 따로 조용히 불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윤주야, 너는 엄마랑은 생각이 좀 다르잖아?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먼저 레이첼을 좀 만나줬으면 해서. 내가? 왜? 나중에 집에 오면 다 같이 보면 되지. 저기 그게 말이야. 사실은 고백할 것도 좀 있고 너한테 도움받을 것도 좀 있고. 오빠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알았어. 그럼 날짜랑 시간 잡아봐. 근데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조금 바쁘니까 시간 잘 맞춰봐. 오빠에게 무슨 일인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였기에 우선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오빠가 말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그날 저는 그곳에서 오빠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빠 여친은 아직 안 온 거야? 조금 있다 올 거야. 우선은 너한테만 고백할 게 있어서. 뭔데 그래? 고백이라니.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조건을 좀 많이 따지잖아? 그렇긴 하지. 사실 예전 같았으면 오빠 여친도 절대 안 본다고 펄쩍펄쩍 뛰었을걸?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학벌과 집안을 참 중요시했으니까요. 그래, 예전 같았으면 레이첼을 대놓고 반대했겠지.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잖아? 그지? 그 초이인가 하는 여자 때문에 엄마가 아주 시겁했거든. 오빠, 근데 그 초이인가 하는 여자는 진짜 아니었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그 사람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야? 그게 말이야. 사실 초이 씨는 내 여자친구가 아니었어. 오빠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결혼한다고 집까지 나가놓고는 그게 무슨 말이야? 레이첼과 나 사실 대학 때부터 지금껏 사귀고 있었어. 뭐야? 그럼 양다리라도 걸쳤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난 레이첼 없이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엄마한테 레이첼을 소개시켜주면 반대할 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 그래서 내가 계획을 좀 세웠어. 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서 다음 상황을 대비하는 거? 조이 씨는 내 절친 누나였어. 그러니까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초이 누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진짜 어렵게 부탁한 거야. 뭐? 그러니까 오빠가 다 계획한 거라고? 그렇지. 지금 엄마 봐봐. 진짜 많이 변했잖아? 예전 같았으면 입양됐던 레이첼을 엄마가 허락할 리가 없잖아? 오빠의 얼굴은 굉장히 복잡해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긴 난 오빠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해. 그렇게 안 했다면 엄마가 절대로 허락 안 했을 테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냐? 그리고 레이첼은 내가 그렇게 한 것도 모르고 있어. 상처받을까봐 말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우리 좀 도와줘. 엄마 성격에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근데 오빠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오빠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도대체가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랑의 힘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저는 평생토록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지금껏 그런 사랑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 여자친구 참 좋은 사람이야. 난 네가 레이첼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 어릴 때 입양 가서 한국 문화에 많이 서툴 수도 있는데 잘 좀 부탁할게. 내 하나뿐인 동생아. 오빠가 치아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레이첼을 만났는데 주변을 둘러보던 레이첼이 수줍게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살 때 내가 있던 동네에는 동양인이 없었어. 그래서 나만 외모가 다른 친구들과 달랐어. 가끔 TV에서만 동양인들을 보곤 했었거든? 근데 대학에 가니까 나 같은 동양인들이 참 많았어. 그때 그 느낌을 뭐라고 해야 할까?
암튼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으면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음이 편해. 오빠 말처럼 오빠 여친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오빠 여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서툴긴 했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말을 했기에 큰 문제될 게 없었어요. 거기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영어를 웬만큼 하셨기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는 오빠 여친을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어요. 명문대까지 졸업했는데 진짜 아깝네. 입양이 아니라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건 좀 그렇긴 해. 라는 말을 했거든요.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물론 태생도 중요하지만 자란 환경이 더 중요한 거야. 양육자에 따라 사람은 많이 바뀌거든. 근데 오빠 여친은 참 잘 자란 티가 나. 엄마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난 초이라는 사람 보다가 지금 오빠 여친 보니까 이건 뭐 명문가 교수가 따로 없네. 너 내 앞에서 초이라는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 했지? 어디 우리 레이첼이랑 초이랑 비교를 해? 아이고 우리 레이첼, 우리 엄마 많이 바뀌셨네. 제 말에 엄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 뒤 오빠는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 미국에서 새언니 가족들이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새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게 한눈에 봐도 보였거든요. 입양이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거기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텐데 새언니를 입양해 주시고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새언니의 가족분들이 출국하는 모습을 보며 새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어요. 가끔 제가 우리 부모님께 투정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엄만 왜 날 낳지 않고 데려온 거야? 라고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는 항상 내가 널 낳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넌 언제나 하나뿐인 내 딸이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이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새언니는 출국하는 가족들을 한동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참 똑똑하고 현명했습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이 먼저 앞서던 엄마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후 얼마 뒤 첫 조카가 태어났고 조카가 3살이 될 때쯤 오빠와 새언니는 어느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카가 2이나 있습니다. 거기다 새언니가 지금 또 임신 중이니 조금 있으면 조카가 무려 3명이나 된답니다. 엄마는 요즘 새언니와 함께 조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신데요.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네요. 세상에나 그렇게 고집불통이던 엄마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놀랄 정도였는데요. 우리 손자 며느리 덕분에 요즘 내가 살맛이 난다. 그렇지.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그렇게 마음이 뜨끈뜨끈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 아니겠냐?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렇고 말고. 할머니께서 감탄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그렇게 흐뭇해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